처음 아이의 자폐를 알았을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불안해하는 저를 보고 지인들은 내가 보기엔 아이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치료 잘하면 일반 초등학교도 잘 간대 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나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완치 사례가 없는지 알아보면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곳은 고가의 원인 치료를 하는 기관이나 치료센터 등의 홍보가 많았고 일부 부모님들이 전하는 완치 사례에서는 자녀의 구체적인 증상과 세부적인 치료법들에 대한 정보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조차도 증상이 완화된 모습이 아니라 완치 과정이나 완치된 사례로 유튜브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기대로 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방문했지만 수업 방식의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사회성치료와 같은 작업치료를 권하는 것, 그리고 불안 문제를 확인하고 항우울제 처방을 해주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자폐는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구나. 결국 저는 자폐 완치를 홍보하는 기관에 방문했어요. 상담실장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자신 또한 자폐 아이의 부모였지만 이 기관에서 치료하면서 아이가 완치되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과정 3가지를 권했어요.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짧은 시간의 치료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을 아이가 차에서 보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불안장애가 있고 감각이 예민해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도 안 되는데 강제로 장비를 착용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저의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자폐를 완치시킨 부모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 무척 반가웠어요. 흥분된 저는 질문했어요. 정말 완치되었나요? 자폐적인 증상이 정말 사라졌나요? 그분은 조금 망설이더니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부모만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폐는 완치가 아니라 계속 완화시키는 과정인가? 그런데 남은 상담 시간 내내 그분이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보였던 생기 있는 모습은 사라졌고 얼굴에 우울증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를 보며 한참 생각했어요. 나는 왜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아직 자폐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저 자폐 완치병에 걸린 부모였구나. 그 후 저는 자폐뿐만 아니라 일반 발달 관련 책과 강의 영상 등을 통해 치료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자폐와 발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과 막연히 던지는 희망적인 위로에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자폐 치료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2013년도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공식 개정되었지만 원래는 전반적 발달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계속 자폐만 생각했을 때 풀리지 않았던 치료 방향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순히 감각 처리 장애로 나타나는 이상 행동과 사회성 치료를 자폐 치료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드디어 저의 고정관념과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순서로 발달하는데 신경 생물학적인 손상이 바로 첫 단추인 정서 발달부터 발목을 잡는구나. 그래서 전반적인 발달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럼 우선 부모가 정서 발달부터 챙기면 되겠네. 자폐를 치료한다고 생각했을 때 막연하고 까마득하게 보였던 치료 방향이 드디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서 발달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지? 옳지. 아유. 옳지 발라. 옳지. 응, 수아 신발 잘 신자. 옳지. 옳지. 뒤에 올리고. 잘했어. 엄마 껴안아줘. 엄마 껴안아주세요. 아이고